백성이 그를 알아야 나라가 산다. 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런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죠? 한글로 쓰인 제목을 읽고 한글로 댓글을 달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576년 전 오늘 한 남자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그를 알아야 한다고요? 바로 그 남자 덕분에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세종대왕이죠. 그분이 죽기 전에 남긴 말들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576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은 시간여행 메시지였던 거예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15세기에 쓰인 편지. 오늘은 그 편지를 함께 열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병상에 누워 깊은 곤회에 잠긴 세종대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조선의 하늘을 밝히던 태양이 서서히 기울어 가듯 위대한 성군의 기력은 점차 쇠잔해지고 있었습니다. 고질적인 당뇨병과 눈병은 물론 온몸을 괴롭히는 병마로 인해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마지막 순간까지 또렷하게 백성과 나라의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옥좌에 앉아 수많은 업적을 이룬 그였지만 이제는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었던 겁니다. 어두운 궁궐 안, 곁을 지키는 신하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 비장했던 순간 세종대왕은 마침내 자신의 마지막 뜻을 밝히셨습니다. 붓과 종이가 준비되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역사의 기록으로 새겨졌죠. 그 유언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그는 어린 아들 단종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직 너무나도 어린 왕세손, 훗날 단종이 될 홍의가 홀로 서기에는 세상의 풍파가 너무나 거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 최고의 충신이자 명망 높은 재상들에게 어린 왕을 보필하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달라는 간절한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유언 속에는 특정 인물에 대한 보호 요청이 명시되어 있었죠. 김종서,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에게 어린 왕세손을 잘 부탁한다는 지시와 함께 자신의 외척인권 전 판서의 아들 권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밖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권람은 당시 수양대군과 가까운 사이였기에 이 유언은 단순한 개인적 부탁을 넘어선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거죠. 또한 그는 어린 왕세손이 즉위한 후에도 자신의 통치 철학을 이어받아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쳐달라는 간곡한 바람을 드러내셨습니다.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는 애민 정신이 그의 마지막 말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종대왕의 유언은 위대한 왕이 자신의 뒤를 이을 어린 손자를 걱정하며 충신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기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감동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전부였을까요? 병상에 누워 곤회하던 그 순간 세종대왕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당부를 넘어선 더 깊고 복잡한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의 눈에 비쳤던 조선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남긴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어떤 시대적 배경과 권력 구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유언의 표면 아래 숨겨진 진정한 의미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단순한 왕의 명령이 아닌 격동하는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비극적인 예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세종대왕의 마지막 메시지가 단순한 왕의 명령이 아닌 격동하는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비극적인 예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드렸죠. 이제 그 유언의 표면 아래 숨겨진 진정한 의미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병상에 누워 곤회하던 그 순간 세종대왕의 눈에는 오직 어린 손자 단종의 미래만이 비쳤던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조선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백성들의 안녕이 과연 어린 왕의 손에 온전히 지켜질 수 있을지 깊이 고뇌하셨을 거예요. 당시 조선의 정국은 겉으로는 평화롭고 안정되어 보였지만 실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처럼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세종대왕의 뒤를 이을 문종은 이미 병약했고
그의 어린 아들 단종이 왕위에 오를 것이 자명했죠. 이렇게 어린 왕의 즉위는 곧 강력한 섭정체제를 의미했습니다. 이때 권력의 공백을 노리는 이들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었을 겁니다. 바로 세종의 아들들, 그 중에서도 강력한 야망을 품고 있던 수양대군과 그의 형제 안평대군 같은 왕자들이었죠. 수양대군은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능력을 지녔지만 동시에 왕위에 대한 남다른 욕심을 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면 안평대군은 학문과 예술의 조예가 깊어 많은 문인들의 지지를 받았고 그의 주변에도 상당한 세력이 형성되어 있었죠. 이들 왕자들의 존재만으로도 어린 단종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던 겁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권력의 역학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야망이 언젠가 불꽃처럼 타오를 것을 예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유언에 특별한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바로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노련한 중신들에게 어린 왕을 보필하고 국정을 맡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남기신 것이죠. 이들은 세종대왕의 오랜 신하들이자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원로 대신들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들에게 사실상 어린 단종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왕실 종친들의 무분별한 권력 남용을 견제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흔들리는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짐을 적절히 배치하듯 불안정한 권력 구조 속에서 조선의 안정을 꾀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세종대왕의 깊은 뜻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왕실 종친과 중신들 간의 권력 균형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았으니까요. 세종대왕은 이처럼 복잡하고 미묘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한 최후의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그의 유언은 단순한 개인적 부탁을 넘어 조선의 미래를 둘러싼 뜨거운 권력 다툼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과연 세종대왕의 이러한 정치적 해안과 애민 정신이 담긴 유언은 그가 꿈꾸던 이상적인 국가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메시지 속에는 단순한 당부를 넘어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미래에 대한 깊은 염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자신의 죽음과 함께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었을 겁니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와 과학기술 발전은 물론 농업과 국방에 이르기까지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라를 굳건히 하는데 모든 것을 바쳤던 왕이셨죠. 그의 유언에 담긴 내용 하나하나가 바로 이러한 애민정신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린 왕 단종이 현명하게 국정을 이끌고 충신들이 그를 잘 보필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때로 가장 위대한 왕의 뜻마저 비웃는 잔혹한 길을 걸어가곤 합니다. 과연 세종대왕의 유언은 그가 의도했던 대로 조선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세종대왕의 간절했던 바람은 역사의 거센 물결 속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의 유언이 단순한 왕의 명령을 넘어 백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조선의 미래를 염려하는 깊은 철학의 발현이었다는 점을 헤아려 보면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이죠. 우리는 흔히 세종대왕을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이러한 업적들 또한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던 애민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백성들이 그를 몰라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한글을 만드셨고 농업 생산성을 높여 백성들의 배고픔을 덜어주고자 치구기와 해시계 같은 과학기구들을 만들어 보급하셨습니다. 이처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헤아리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마음은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 속에도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단종을 보필할 충신들을 지목하며 그들의 안전을 당부한 것 또한 단순히 개인적인 부탁을 넘어 세종이 꿈꾸던 이상적인 조선의 미래를 향한 마지막 설계도와 같았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 철학인 애민정신이 후대에도 이어져 조선이라는 나라가 백성을 위한 굳건한 반석 위에 서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죠.
유언에 담긴 내용 하나하나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백성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염원하는 그의 깊은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가장 견고한 계획마저 모래성처럼 허물어뜨리곤 합니다. 세종대왕의 간절한 유언이 채 피어나기도 전에 조선은 예측할 수 없는 비극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의 유언이 후대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또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 살펴보면 우리는 역사의 냉혹한 아이러니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세종대왕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평화는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궁궐 안에서 피바람이 불어닥쳤던 계유정난이라는 참혹한 사건이 바로 그 시작이었죠. 세종대왕의 유언에 따라 어린 왕 단종을 보필해야 할 신하들은 서로를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고 결국 단종은 왕위에서 강제로 물러나 쓸쓸하고 고독한 유배길에 오르게 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차마 상상하기도 어려운 참담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세종대왕이 남긴 유언은 마치 허공에 흩어지는 덧없는 외침처럼 무력하게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평화를 염원했던 유언이 오히려 권력 다툼의 빌미가 되고 소중히 지켜달라던 인물들이 숙청되는 이 아이러니는 역사의 냉혹한 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의 간절한 뜻이라 할지라도 권력의 본질과 시대의 흐름 앞에서는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세종대왕의 유언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한 위대한 군주의 꿈과 고뇌, 그리고 그 꿈이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의 증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유언을 통해 세종대왕의 깊은 애민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면서도 권력의 속성과 역사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냉철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의 마지막 유언이 그저 권력을 위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의 깊은 애민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어떻게 더 살펴볼 수 있을까요? 조선의 백성을 하늘처럼 여겼던 그의 마음이 유언 속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그 위대한 군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여 만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셨죠. 이는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을 넘어 백성과의 소통을 염원하고 그들의 삶의 불편함을 헤아렸던 지극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치구기와 해시계 같은 발명품들은 백성들의 농업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더 나아가 시간과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세종의 깊은 고민에서 탄생했죠. 이처럼 백성을 향한 사랑과 국가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세종대왕에게 어린 단종의 앞날과 조선의 미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을 겁니다. 유언에서 특정 인물들의 보호를 당부했던 것은 개인적인 친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과 같은 고명대신들은 세종이 오랜 시간 함께 국정을 운영하며 그 능력과 충심을 인정했던 인물들이었죠. 이들을 통해 어린 왕이 안정적으로 정치를 펼치고 자신이 이룩했던 번영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는 백성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조선이 더욱 굳건한 나라로 발전하기를 염원했던 세종의 미완의 꿈을 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치세에 이룩한 이상적인 국가 운영의 틀이 후대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었던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종대왕의 이러한 간절한 바람과 깊은 뜻은 예상치 못한 비극의 서막이 되고 맙니다. 그의 유언은 후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또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세종의 눈이 감기자마자 조선은 거대한 권력 투쟁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린 단종의 즉위는 필연적으로 강력한 왕권이 아닌 신하들의 합의 정치를 요구하는 상황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 틈을 비집고 수양대군, 곧 훗날의 세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단종의 숙부이자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었으니 그 누구보다 왕실의 혈통과 권력에 가까이 있었던 인물이었죠. 1453년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계유정난이 발발합니다. 이는 세종대왕의 유언에 따라 어린 왕을 보필하던 고명대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수양대군의 피비린내 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유언에서 세종이 그토록 지켜달라던 김종서와 황보인, 그리고 수많은 충신들이 이날 밤 칼날 아래 쓰러져 갔습니다.
평화를 염원했던 유언이 오히려 그 인물들을 정적의 표적으로 만들고 권력 찬탈의 명분으로 악용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세종의 뜻은 무참히 짓밟혔고 그가 꿈꾸던 이상적인 조선의 미래는 한순간에 암흑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 단종마저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쓸쓸한 유배길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단종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세종대왕의 유언은 어린 왕과 충신들을 보호하라는 간절한 당부였지만 현실은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엎는 냉혹한 권력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의 지극한 애민정신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라 할지라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과 권력의 속성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종대왕의 마지막 유언은 단순한 개인의 당부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당시 조선의 모든 정치적 갈등과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한 위대한 왕의 통치 철학이 응축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언이 결국 비극적인 역사의 서막이 되었던 이 아이러니를 통해 우리는 아무리 위대한 군주의 간절한 뜻이라도 시대의 흐름과 권력의 본질을 거스를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종의 유언은 그 자체로 깊은 역사적 통찰과 함께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속성에 대한 감정적인 여운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종대왕의 마지막 유언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권력의 본질, 지도자의 책임, 그리고 역사의 아이러니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한 위대한 왕의 간절한 바람이 왜 비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질문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리더십에도 여전히 유효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